요즘에 이사철이라 이런저런 뭐 분쟁도 많다고 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계약 맺을 때 저 집에서 내가 살려고 월세 전세 얻으려고 할 때 집주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나온다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그냥 해요. 그냥 믿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물어만 보죠. 어떻게 되세요? 그럼 좀 부인인데요, 아내인데요. 그러면 네. 딸인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족이니까. 특히 부동산이 중간에 중재를 하고 있으면 네. 사람들은 100%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니까. 네. 그러면서 부동산 업자가 딱 한마디 해요. 아유, 저희 믿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우리가 그것까지 할 책임은 없어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발을 빼는구나. 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뭐 부인이다. 아니면 뭐 여동생이다. 아니면 뭐 오빠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명의자의 위임장.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그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거야 돼요. 너무 오래전에 발급. 가끔요 3년 전 걸 들고 와서 이거 인감이에요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날짜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확인해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 위임장이 무슨 형식은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내용만.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뭐요? 뭐냐면요. 사람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유신이면 김유신의 위임장과 인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시면 안 돼요. 등기부 등본을 봐야죠. 진짜 그 등기부 집주인. 등본. 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 네네네 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 등본 이 사고가 진짜 있었어요. 무슨 사례냐면요.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의 명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딸이 나와서 대신 대학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 집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이 된 다른 거예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분쟁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책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요 소유자, 명의자, 그러니까 집주인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효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법이라는 게요 A는 B다 이 공식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가 법이 아니에요. 그 사례에서 얼마나 주의를 다했는지 이런 부분이 분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분쟁은 미리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막을 때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 그 두 번째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미흡하죠. 전화로 확인하세요. 집주인한테요? 네. 당신 집주인 맞습니까? 내가 죄송하지만요. 이건 돈 문제가 걸렸으니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 맞습니까?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는 웬만하면 집주인과 한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 돈을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그러니까 법이 내가 최대한으로 했을 때 보호해줄 가치가 있을 때 보호해주지. 그럼요. 아무나 막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 바빠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물론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요. 동거래에서는 철저히 챙겨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꼭 놓치면 안 될 것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갖고 와서 우리 돼요. 같이 사는 등기부 우리 남편이에요. 네. 됐어요. 오케이. 이거 큰일 나겠네. 정말. 절대